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 나이에도 고든 자세로 강연을 하시고 글을 쓰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저 내 몸이 하는 말을 조금 일찍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라고요. 사실 100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냈고 또 수많은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65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스스로 자신의 몸을 무너뜨리는 습관을 고집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그 말은 건강한 척추와 관절이 뒷받침될 때에만 유효한 마법입니다. 50살, 60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흔히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거나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심코 취하고 있는 그 편안한 자세가 사실은 당신의 남은 30년을 침대 위에서 고통 속에 보내게 할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수많은 노년의 고통은 대단한 사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자세,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뼈를 깎고 근육을 메마르게 한 것이지요. 특히 65이라는 나이는 우리 몸의 골격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100살에도 청년처럼 산책을 즐기고 누군가는 67만 되어도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몸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몸은 그저 정신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알겠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지혜도 결국 바닥으로 쏟아지고 만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100년 동안 몸소 체험하고 지켜본 절대로 해서는 안 될 3가지 자세 중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내 몸을 아끼고 내 삶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철학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그리 대수냐고 묻겠지요. 하지만 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절실히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업보라고 생각하거나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고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홀히 대했기에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그 첫 번째 자세, 그것은 바로 구부정한 자세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등이 굽으면 마음도 굽습니다. 어깨가 안으로 말리면은 기운도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이 자세들은 여러분의 뼈 마디마디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무겁게 짓누를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조용히 앉아보시죠. 허리를 곧게 펴고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이 간절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증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늙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제 그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첫 번째 잘못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잠자리에서의 자세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며 보냅니다. 65이 넘으면은 잠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몸을 재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밤새도록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주변을 둘러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웅크리고 자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듯이 말이죠. 왜 그렇게 자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게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 때, 혹은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작게 움츠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65 이후에 관절과 척추를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습관입니다. 몸을 웅크리고 자는 것은 밤새도록 자신의 뼈 마디마디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무릎은 굽혀져 있고 허리는 구부러지며 목은 앞을 향해 꺾입니다. 이 상태로 7시간, 8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 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픈 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밤새도록 스스로를 괴롭힌 결과입니다. 특히 엎드려 자는 자세는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엎드려 자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자야 잠이 잘 온다고 했지요. 하지만 이련이 채해지기도 전에 그의 목뼈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버렸고 팔다리가 저려 물컵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을 한쪽으로 강제로 돌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목뼈의 배열을 뒤흔들고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하고 눈이 침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이 꺾여 있으면 마음도 길을 펴지 못합니다. 허리를 쭉 펴고 천장을 바라보며 곧게 누워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잠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리가 붕 떠서 아픈 느낌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무릎 아래에 얇은 베개를 하나 받쳐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허리의 긴장이 풀리고 뼈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내 몸을 가장 넓고 편안한 곳에 눕히자라고요. 내 몸을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구석에 몰린 사람처럼 뭉클이지 말고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몸을 펴고 누우십시오. 펴진 몸 사이로 맑은 기운이 흐르고 밤새도록 막혔던 혈관이 숨을 쉬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약이나 비싼 영양제를 찾지만 사실 가장 좋은 보약은 밤새도록 내 뼈가 제 모양을 유지하며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웅크린 자세는 고독의 자세이고 곧게 편 자세는 생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는 자신을 좁은 틀에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척추가, 당신의 무릎이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몸을 만나는 기쁨, 그것이 바로 100년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잠자리에서 몸을 바르게 폈다면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앉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5을 넘긴 몸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앉는 것은 서 있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제가 강연을 하러 다니며 유심히 살펴보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등을 구부정하게 기댄 채 앉아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목만 앞으로 쑥 내민 자세로 텔레비전을 보시곤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척추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는 곧게 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비스듬히 눕듯이 앉으면 허리 뼈마디 사이에 있는 말랑말랑한 살들이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그것이 신경을 누르면 그때부터 다리가 저리고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이가 드니까 다리에 힘이 없다고들 하시지만은 사실은 다리 문제가 아니라 잘못 앉아 있는 허리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내 정서상 바닥에 앉는 것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따뜻한 풍경은 참 좋지만 65이 넘은 무릎에게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는 것은 가혹한 형벌입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도 약한 부분입니다. 바닥에 앉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무게는 서 있을 때보다 몇 배나 더 무겁습니다. 무릎뼈 사이에 기름 주머니가 메말라가는 나이에 그렇게 무릎을 꺾고 앉으면 결국 뼈와 뼈가 맞닿아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노인 중 끝까지 자신의 발로 당당하게 걷는 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아무렇게나 앉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도 항상 등받이가 곧은 의자에 엉덩이를 깊숙이 밀어넣고 허리를 세워 앉으셨지요. 저 또한 글을 쓸 때나 책을 읽을 때 항상 명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허리가 굽는 순간 내 생각의 깊이도 얕아진다는 마음가짐입니다. 허리가 굽으면 가슴이 눌리고 가슴이 눌리면 숨이 얕아집니다. 얕은 숨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온몸에 기운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골반을 비틀어 몸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어깨 높이가 달라지고 결국 얼굴의 모양까지 비뚤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이 느껴지는 얼굴은 고운 피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에서 오는 균형 잡힌 모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의자에 앉을 때마다 내가 지금 내 몸을 보살피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소파는 잠시 머무는 곳이지 몸을 맡기는 곳이 아닙니다. 바닥보다는 의자를 가까이 하고 의자에서는 허리를 꼿꼿이 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비뚤어진 자세로 앉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도 비뚤어지게 보입니다. 허리를 펴야 앞이 보이고 앞이 보여야 남은 인생의 길도 훤히 열리는 법입니다. 고통 없는 노년은 비싼 약초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뼈가 아프고 마디마디가 쑤시는 것을 그저 육체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보니 몸의 통증은 마음의 상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유독 등이 많이 굽고 걸음걸이가 무거운 분들은 대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그리고 젊은 시절 미처 다 풀지 못한 원망과 후회들이 어깨를 짓누르면 우리 몸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65 이후에 겪는 통증은 단순한 감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좀 봐달라고 내 몸이 내뱉는 눈물과 같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집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그래서 자꾸만 외딴 곳으로 숨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더 굳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고독과 질병이 만드는 무서운 굴레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노신사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정작 본인의 몸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70이 넘었을 때 그분의 몸은 이미 기역자 모양으로 굽어 있었지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은 내가 평생을 고생만 해서 이렇게 됐다며 신세 한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께 드린 말씀은 조금 달랐습니다. 선생님, 고생은 훈장이지만 그분 허리는 이제 선생님을 괴롭히는 감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하늘을 보셔야 합니다. 라고요.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무시나 소외감을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걷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이 시기에는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자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한 말들과 낡은 생각들도 버려야 합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라며 스스로를 낮추는 말은 뼈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다면 그 원망을 붙들고 웅크려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척추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밖으로 나가 따뜻한 햇볕을 쬐며 천천히 걸으십시오.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속의 나쁜 기운은 흩어지고 맑은 생기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고통은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이고, 허리야라는 말 대신 그동안 나를 버티느라 고생 많았다. 내 몸 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내 몸을 아끼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잘못된 자세를 고칠 힘을 얻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외로운 것입니다. 65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하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제까지 남을 위해 굽혔던 허리를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해 바로 세우십시오. 몸이 곧게 서면 마음에도 볕이 듭니다. 아픔 속에 갇혀 지내기엔 남은 30년, 40년의 세월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기나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잠들기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몸과 마음의 자세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어떤 분들은 교수님, 그저 자세 하나 바꾼다고 인생이 정말 달라질까요?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위대한 변화는 항상 아주 작은 정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굳어있는 몸을 천천히 펴주는 기지개 한 번, 의자에 앉을 때 등을 곧게 세우는 그 작은 마음가짐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65 이후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잘 비워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몸을 아프게 하던 나쁜 습관을 비우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던 욕심과 미련을 비워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평안한 삶의 첫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로, 집안에 있는 낡고 불편한 의자나 푹 꺼진 침대부터 살펴보십시오. 그것들은 가구가 아니라 당신의 뼈를
갉아먹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나에 대한 예의입니다. 둘째로,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의 자세를 바꾸십시오. 아프다, 죽겠다, 지겹다는 말은 우리 몸의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대신 고맙다, 아직은 할 수 있다, 이만하면 다행이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밝고 긍정적인 말은 구부정한 어깨를 저절로 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무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소리를 높여 싸우기보다는 그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깊은 숨을 한번 내뱉으십시오. 바른 자세에서 나오는 침묵은 그 어떤 큰 소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셋째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흙을 밟으며 걸으십시오. 걸을 때는 시선을 멀리 두고 마치 머리 위에서 누군가 나를 끌어올린다는 기분으로 가슴을 펴고 걸어야 합니다. 땅만 보고 걷는 사람은 땅의 무게에 짓눌리지만 하늘을 보며 걷는 사람은 바람과 햇살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발바닥에 닿는 대지의 기운과 제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맑은 공기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작은 규칙들이 모여 저를 100살 넘어서도 청년처럼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늙음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나무도 오래될수록 그 결이 깊어지고 향기가 진해지듯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그 인품의 향기가 널리 퍼져야 합니다. 그 향기는 바로 여러분의 꼿꼿한 자세와 온화한 표정에서 나옵니다. 뼈마디의 통증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며 남은 세월을 보내기엔 우리 앞에 놓인 저녁 노을이 너무나도 눈부십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늙은이라 부르며 방치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100년이라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살아남은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답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바르게 앉으며 평온하게 잠드십시오. 몸이 아프지 않아야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야 주변에 사람이 모이며 비로소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